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변시 1차 자과 4과목 통합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이름은 김민이고,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고요. 생물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자과 1차, 물리, 화학, 생물, 지학 4과목에 대해서 좀 서로 특성이나 출제 경향들을 잘 알아야지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4과목의 특성을 아셔야 되고 또 4과목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4월에 자세하게 좀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1시간 반 정도 분량이라서 꽤 자세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업로드 되어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료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목차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앞쪽 부분은 백그라운드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쪽은 자과 4과목의 전략 또는 제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나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실제로 자과 4과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3년간의 통계이고요. 그 다음 그 이전 9년간의 통계입니다. 근데 최근 3년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민법 산재 자과가 약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최근 3년간을 페이즈 2라고 일단 구분을 하고, 그 이전을 페이즈 1이라고 구분했을 때, 페이즈 2의 경우는 컷이 워낙 많이 높아졌죠. 페이즈 1의 경우는 9년치 통계인데 대부분 70점에서 75점 사이였고 67점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77점부터 81점까지 컷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컷이 높아진 이유는 민법, 산재, 자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쉬워졌다고 보실 수 있겠죠. 보시면 민법도 이거는 응시자의 평균입니다. 합격자의 평균이 아니고 응시자의 평균도 꽤 높아졌고, 산재도 응시자 평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자과도 응시자 평균이 상당히 높아졌죠. 최근 3년은 좀 쉽기 때문에 꽈락률도 별로 높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경향성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최근 3년의 경향이 유지되고 이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원래 경향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성을 다 파악하시고 그 차이까지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즈 1에 해당하는 경향성을 좀 보시면 민법이나 산재의 경우는 과락률이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 페이즈 1의 경우는 자과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9년간 한 5번 정도 과락률이 한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에서 중요한 과목은 사실 산재죠. 그리고 민법이고, 자과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1차 합격을 하시면 다시 이제 자과 과목들을 보실 일이 없죠.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1차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왔었죠. 자,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 대해서 그럼 점수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평균치를 보시겠습니다. 컷은 78점까지 7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민법의 응시자 평균은 4점, 산재 평균은 5점, 자과 평균은 7.4점으로 자과 평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좀 귀한 자료라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산인공에서 큐넷에 응시자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합니다. 뭐 민법 산재 자과별로. 그런데 합격자 평균은 공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공지를 했습니다. 2016년이죠. 이때 공지를 하고 좀 자세한 통계치를 제시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공지를 한 적이 없고요. 합격자 평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자료를 얼마 안 돼서 공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없는 자료라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이고 아까 좀 시험이 어려웠던 페이즈 1에 해당하죠. 그 중에서 컷이 75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좀 쉬웠던 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산재 민법 자과의 합격자의 평균점을 보시면 산재는 약 85점, 민법은 한 89점, 자과는 66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합격자들은 한 65점 정도 자과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합격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컷보다도 훨씬 높죠. 컷이 있고 합격자 집단이 그 위에 있는데 그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그때 당시 받았으면은 뭐 합격하고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합격하고도 남는 점수죠.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근데 지금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65점, 66점이었는데 뭐 응시자 평균이 한 7점 올랐으니까 합격자 평균은 한 5점 가까이는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 평균이 한 70점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재 민법도 올랐으니까 얘도 뭐 90점 가까울 거고 90점이 넘을 거고 70점이고 그러면 90점, 90점, 70점이면 250이 넘으니까 컷이 80점이 조금 넘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죠. 다음 이때 당시에 응시자 평균하고 합격자 평균의 차이점을 보시면 산재는 26점, 민법은 26점, 자과는 17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과학은 좀 전체적으로 합격자나 응시자나 점수가 낮고 그래서 폭이 좀 좁죠. 자,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과학의 패러독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연과학은 1차에서 민법 산재에 대해서 중요도가 훨씬 낮지만 좀 그동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왔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잘 다루지 못하면 1차에서 합격하기 힘듭니다. 지금 최근 3년은 그 경향성이 좀 완화됐지만 기존의 경향성이 그랬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또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죠. 민법, 산재, 자연과학 순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연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1년을 공부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되죠.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자연과학이 나한테 의외로 너무 어렵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초기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전략을 꼼꼼하게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딱 달성하고 버려야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민법이나 산재보다 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파악을 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고요. 초반에 세워야 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4과목을 몇 점씩 맞겠다. 뭐 화학은 7점, 뭐 물리는 5점, 뭐 생물은 7점, 뭐 지구과학은 10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실제 4과목을 화학은 몇 분에 풀겠다. 뭐 물리는 몇 분에 풀겠다. 그다음에 집중 학습 영역과 학습 방법들까지 초반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실제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실제 데이터들이고요. 그 분석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3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통계치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 전략을 도출을 했습니다. 통계 팩터는 첫 번째 각 과목별 하나하나의 문제 풀이 시간, 그다음에 난이도, 그다음에 N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짱돌 문제라고 하죠. 짱돌 문제나 브리타 문제라고 하는데 좀 용어를 순화시켜서 Not Typical Problem, NT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NT는 여러분이 자연과학 한 과목을 공부하실 때 거의 3주 내에 다 끝내셔야 되거든요. 뭐 생물의 경우도 3주 내에 강의를 듣고 뭐 기출문제 풀고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리고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내 타임으로 3주라는 거죠. 다른 다른 3과목도 그에 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연과학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시고 시간을 절약을 해서 산재나 민법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1차 합격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인 경우에, 생물의 경우, 비전공자인 경우에 이분들이 3주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연 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NT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DF는 물리나 화학에 좀 많은데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3분 이상이고 난이도가 상이나 중 이상인 문제들을 DF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전에서 풀이 시간 3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공자가 굉장히 빠르게 풀 때 3분이란 얘기고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물리나 화학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실제 그 3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분, 5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런 문제는 거의 못 풀죠. 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따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한 거고요. 첫 번째 풀이 시간을 보시면 물리는 한 15분, 화학은 한 20분, 생물 9분, 지학 7분이고요. 근데 생물이나 지학은 풀이 시간이 그렇게 제약 요소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물리화학은 풀이 시간,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의 압박이 엄청나게 크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분까지 나왔는데 이건 전공자 기준에 35분이기 때문에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도 뭐 40분, 45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극악했던 해죠. 물리도 길었을 때는 한 24분 봐야 되고. 자, 다음 난이도는 뭐 어떤 해 2018년에 물화생지 4과목이 다 어려웠는가 아니면 좀 어려운 과목들이 서로 비껴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쭉 봤는데 좀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NT 문제는 물리, 화학, 지학의 경우는 좀 무시할 수준이고요. 대부분 영역 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물만 한 130문항 중에 한 38문항으로 한 30%는 NT 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NT 문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물리하고 화학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영역은 충분히 출제될 만한 영역에서 출제가 대부분 됩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 스텝이 길어지는 거죠. 또는 융합형으로 이 영역과 이 영역, 물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합하면 스텝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의 압박이 되게 커지고 그럼 난이도가 가중적으로 높아지죠. 주로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물이 워낙 좀 영역이 넓죠. 이론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문제들을 좀 출제를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의 DF 문제, 실전 문제 풀이 시간 3분 이상, 난이도 상중 문제는 역시 물리하고 화학에 많았고요. 이쪽은 무시해도 될 정도고 특히 화학이 더 많죠. 화학이 문제 풀이 시간도 더 길고 좀 난이도도 조금 더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풀이 시간들을 연도별로 보인 거고요. 여기서 최근 3년간 경향을 약간 보시면 최근 3년은 그 이전보다 이제 경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과의 경우는 물리화학이 난이도는 크게 낮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시간이 좀 현실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물리나 화학이 각각 문제 난이도고 이건 NT 문제입니다. 세 가지는 무시할 수 있고, 근데 지학은 특이한 게 지학이 워낙 만점자들이 많으시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10개, 9개 맞출 수 있는 과목이고, 그래서 그런지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3개를 연달아 내신 적이 있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는 무시할 정도고,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NT 문제들이 계속 포진해 있었죠. 그래서 큰 장벽이 되었고, 근데 최근 3년은 약간 경향이 다른 게 NT 문제, 이것도 사실 분류하기에 따라서 NT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은 NT 문제 출제가 줄었다고 보이고요. 최근 2년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과 자과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물리하고 화학이 풀이 시간이 적정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다음에 생물은 NT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다음은 DF고, 역시 물리하고 화학이 많죠. 근데 화학이 좀 더 많고, 물리는 한 16문제, 13년간 130문제 중에 한 16문제라고 보이고요. 화학은 13년간 26문제니까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풀이 시간들 전체 통계하고 연도별로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실전에서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물리하고 화학이기 때문에 한 해 물리하고 화학 풀이 시간이 같이 길었던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길었던 걸 동그라미로 표시했거든요. 근데 화학이 길면 물리가 짧고 물리가 길면 화학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난이도를 일단 상중하로 처음에 이제 초기 난이도를 설정을 했는데 실전에서 난이도가 쉬워도 화학을 푸는데 30분이 걸린다, 40분이 걸린다 그러면 실제 난이도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했고요. 단순하게 이제 화학 풀이 시간이 20분, 물리 풀이 시간이 20분, 제약 생물 합해서 20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화학을 풀이할 때 30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150% 증가하는 것으로 화학을 풀이하는데 40분이 걸린다. 그럼 물리를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난이도가 200% 증가하도록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해서 난이도를 보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요 아래쪽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도별로 이제 자과의 꽈락률이 높은 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이 가장 높은 해고, 그다음 진한 주황색, 그다음에 연한 주황색 순으로 높았고요. 이거하고 이건 이제 각 과목별로 가장 어려웠던 해부터 쉬웠던 해까지 표시를 한 거죠. 난이도 보정 후에. 그래서 역시 가장 어려웠던 해는 붉은색, 그 다음은 뭐 주황색, 그 다음은 회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꽈락률하고 이 네 과목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표시를 했는데, 전 처음에 예상하기에 이제 물리나 화학이 어려웠었던 해에 꽈락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생물하고 이 꽈락률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학이 좀 상관관계가 높고요. 화학은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자면 지학은 사실 공부하시면 9개, 10개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지학에서는 뭐 8개, 9개, 10개 점수를 가져가실 거고, 그 다음에 생물에서 점수를 좀 가져가시고, 물리화학에서는 득점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학은 특히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예, 현 상황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경향성을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네 과목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지학은 뭐 생물보다도 사실 이론이 훨씬 적고 출제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서 10개를 맞추셔야 되고요. 운 나빠서 9개 맞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생물은 이 NT 부분은 그냥 버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맞출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티피컬한 T 부분을 보시면 그 중에 상을 제외하고 중하를 보시면 10문제 중에 한 7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NT가 출제가 안 됐으니 계속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7개 이상, 8개, 9개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상당한 개수를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맞출 수 없는 NT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T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리화학을 하만, 상중하 중에 하만 생각하면 물리의 경우는 10개 중에 한 6.6, 화학은 4.6. 그래서 합하면 11개죠.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학에서 9개를 맞았다, 생물에서 7개를 맞았다, 16개죠. 여기 11개를 맞으면 27개죠. 그러면 67.5점이죠. 그러면 훌륭하게 당연히 합격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향이 바뀌어서 최근 3년에는 자과 합격자 평균이 한 70점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사실 60점 맞아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민법하고 산재가 90점, 둘 다 90점 이상이시면 되겠죠. 90, 90, 60이면 80이니까 컷이 80을 넘지 않으면 합격하실 수 있죠. 근데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 67.5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점수죠. 실제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도 하에만 집중을 하시고, 물리화학의 경우는 실전에서 이 문제를 내가 접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몇 분에 풀 수 있고 난이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푸시거나 뭐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난이도도 문제에 다 표시를 하시고, 본인이 생각한 난이도죠. 그다음 풀이 시간도 다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 유형별로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난이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물리화학 문제를 봤을 때 빠르게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럼 일단 미뤄둘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걸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물을 강의하기 때문에 생물 기출 문제들을 쭉 분류를 했고요. 좌측은 이제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 교재마다 다르니까 매칭을 시키시면 되고, 그래서 출제 연도하고 제목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재로 공부하시든 기출 문제들을 생물은 여러 번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잘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출제했는지 이런 시각에서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제목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왔고, 어떤 영역은 가볍게 나왔고, 어떤 영역은 깊이 팠고, 어떤 영역은 그냥 제목만 알면 된다. 이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면 생물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생물 영역별 매핑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분석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고,
전략이나 이제 추천사항 또는 제언, 뭐 조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이제 네 과목을 좀 난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고요. 지학은 난이도도 가장 낮고 연도별로 난이도 변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난이도 변동이란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전형적으로 항상 나왔고요. 생물은 난이도가 좀 높고 난이도 변동도 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은 경향이 완화됐지만 이 NT 문제들이 상당히 30% 가까이 출제가 됐고 얘는 뭐 웬만큼 공부해서는 커버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리는 더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 변동이 크죠. 화학은 가장 난이도도 높고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2018년인가? 의 경우는 사실 전공자도 화학을 믿고 다른 과목을 좀 게을리했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과목에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지학은 가장 빠르게 10점 가까이 가실 수 있고요. 생물은 NT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경우에는 7점 정도까지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이제 실전 문제 풀이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10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쉽지 않죠. 물리는 한 7점 정도에 수렴한다고 봐야 되고, 화학은 한 5점 정도에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전체 12년, 13년 통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몇 점 정도를 득점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 연한 파란색, 하늘색 부분은 기존에 아까 페이즈 1에 해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최근 3년 말고 그 이전 9년의 시기,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죠. 지학은 뭐 9개, 10개고 생물은 5개, 6개. 예.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7개가 거의 만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5개, 6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 물리는 한 6개, 화학은 한 4개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이제 3년간 네 과목이 다 쉬워졌기 때문에 생물의 경우 NT가 출제 안 된다 그러면 비전공자라도 거의 한 2-3문제를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8개, 9개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리화학은 뭐 1-2개 정도 더 문제 풀이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1-2개 정도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만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죠. 보시면 대충 26점에서 한 30점 정도, 26점이 65점이거든요. 26개면 30개면 75점이고 65점이면 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죠. 민법과 산재가 받쳐준다면. 예, 이런 기준에 준해서 점수 목표를 디자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좀 나는 이 과목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꼭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추가 득점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물은 사실 이 부분인데 NT가 안 나오면 누구나 가능하고 NT가 출제가 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리화학은 문제풀이 시간이 문제죠. 근데 문제풀이 시간이 적당하게 나온다, 그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리화학을 좀 더 공부하셔서 점수를 높일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거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운 좋게 달성할 수도 있는 영역, 얘는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력 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처음에는 이 분석 전에는 한 2과목 정도는 주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공이 따로 있지 않으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는
1차 주력 과목으로 지학을 잡으시고 2차 주력 과목으로 생물하고 물리 두 개를 잡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은 방어하는 과목으로. 근데 뭐 화학 전공자나 물리 전공자나 생물 전공자들도 있으시죠. 약간 다르겠죠. 비전공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생물 전공자는 생물하고 지학 두 개를 주력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물리 전공자는 물리하고 지학을 잡으시면 되고, 화학 전공자는 좀 쉽게 추천을 못 해드리는 게, 화학하고 지학을 전공으로 잡으면 화학의 난이도 변동이 워낙 심해서 좀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기본 전공이 화학인데 화학을 너무 믿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또 화학의 기본 과목이 물리화학이기도 해서 물리를 같이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리하고 화학이 자신 있다, 그래서 물리화학을 주력으로 잡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주력 과목 상관없이 실전에서 물화생지 네 과목을 풀 때는 먼저 비계산 과목부터 푸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학하고 생물 중에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 그래서 지학 생물을 먼저 푸신 다음에 계산 과목인 물리하고 화학을 푸시는데, 아무래도 물리를 먼저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화학보다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도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 뭐든 주력 과목이 뭐든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난 화학가고 화학이 너무 자신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예외니까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위험하죠. 화학 전공이 화학을 너무 잘하는데 화학 문제가 사실 풀다 보면 재밌거든요.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계산 문제 풀다 보면 3분, 4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이 순서가 기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럼 뭐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반대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다른 세 과목을 열심히 하시면 화학까지 득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득점할 수 있는 전공이기도 하죠. 근데 다른 과목들을 무시하고 화학에만 너무 집중하겠다는 위험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인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과목들은 다 빠르게 1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강의는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습하기 힘들어도 초반에 수강을 해야 이 전체 과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가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강한지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산재, 자과 모든 과목은 1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물리화학은 좀 더 한 게 아무래도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막판에 공부하셔서 단순 암기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은 특히 자과 중에서도 좀 빨리 수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 공부하신 다음에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기출문제 하나도 못 풀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대로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스킬은 또 다릅니다. 뭐 기본 이론에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고, 문제 푸는 스킬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빨리 까먹죠.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물리하고 화학 계산 문제들은 좀 주기적으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주기적으로 2, 3주 간격으로 뭐 10개씩이라도 계속 풀어보시면서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감을 계속 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모든 과목의 기출을 중시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기출은 사실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맵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생물은 좀 영역이 넓어서 그 전체를 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길을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고, 기출을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매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역이 주로 나오고 나올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오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생물을 공부하실 때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꼼꼼히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출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출제 경영이 페이즈 1하고 2로 나뉘는데, 페이즈 2, 최근 3년의 경영은 자과의 경우 물리화학은 풀이 시간이 좀 적정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다음에 생물은 NT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최근 3년간 경향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페이즈 1,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최근 3년 경향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경향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향성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저는 생물을 강의하지만 이제 생물 한 과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 네 과목에 대한 좀 설명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각자 목표한 점수 다 달성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